안녕하세요. 다들 인사를 안 해주셔서 부끄럽네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니티 코리아 지사장을 맡고 있는 김인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인텔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오늘 오신 많은 분들께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일단 처문을 열어야 되는데 사실 회사 행사 이외에 이렇게 밖에 외부 행사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유니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개발자분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외부 서드파티 엔진 시장까지 포함을 하면 전 세계에서 한 40% 정도 점유율하고 내부 이런 인터널 엔진들을 사실 빼고 나면 전 세계에서 65% 정도 점유율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되는 많은 게임들로부터 정보와 데이터를 사실 가지고 최근에 게임스 바이 더 넘버스라고 하는 저희 나름의 게임 백서를 한번 제출을 해봤어요. 그 백서들은 저희가 최근에 소개해드린 애널리스트 서비스 그 서비스에서 나온 정보를 갖고 소개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들이 자주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도 그 관련된 정보들 일부랑 저희가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LTV 관련된 그 정보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한국 게임 시장과 그다음 한국 게임 시장 이외에 지금 글로벌 시장 타겟에서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좀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유니티 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회사 소개는 해야 되니까 저희 회사가 한국 지사가 세워진 지는 지금 5년 정도 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001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라는 제품 자체를 가지고 서비스한 지 한 7년 됐지만 게임 엔진 회사로서는 15년 정도 된 꽤 나름 오랜 기간을 자랑하는 회사고요. 지금 제가 입사를 작년 11월 말에 했는데요. 그때 750명이었었어요, 직원이. 그래서 제가 751번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주자로 120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일주일 단위로 한 10명씩 뽑는 상황이고요. 그 많은 뽑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R&D 쪽으로 지금 배치가 되고 있고 엔진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지사를 포함해서 전 세계 20개 오피스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한 15년 정도 EA 본사에서 CEO를 담당하셨던 JR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존 니키텔러가 지금 현재 CEO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 저희 점유율들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유니티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다른 분들 다들 고개를 갸우뚱거리시긴 하는데 저희 회사의 창업자였던 데이비드 헬가스니안 분이 회사를 만드실 때 모토로 삼았던 미션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게임 회사에 재직 중이시다가 개인 회사를 설립하시면서 그 사실 펀드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가난한 상황에서 게임 개발하게 되셨는데 그랬을 때 사실 그 당시에 뭐 PC 연란적이나 콘솔이나 엔진들이 너무 비쌌던 것 같아요. 비싸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들을 많이 접하시면서 조금은 이런 자기 같은 인디 개발자들, 작은 중소 개발자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엔진들 만들어서 보급하면 어떨까라는 판단 아래 사실 사업을 착수를 했다고 들었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만들어준 미션이 게임 개발의 민주화라고 하는 사실 조금은 생뚱맞을 수는 있는데 업체 얘기를 들어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두 번째는 사실 개발 환경을 전 사실 개발자 출신은 아니지만 그 게임이 기획에서부터 런칭되기까지 그 개발 환경은 사실 굉장히 좀 하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엔진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그런 개발 과정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해결해 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솔빙 하드 프로블럼스라는 게 저희 두 번째 미션이 되었고요. 세 번째는 잘 만들어진 많은 게임들이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마켓에 많이 사실 익스포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여유가 있는 회사들은 마케팅 비용들 많이 쓰면 당연히 눈에는 띄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그 눈에 띌 수 있고 그다음에 매출을 올림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없을까라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나왔던 유니티 에즈가 이 하나의 요 미션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nable success,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발자분들의 성공이 저희 성공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미션을 베이스로 저희가 만드는 모든 서비스나 프로덕트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 미션들은 네 가지 영역에 사실 집중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어떠한 플랫폼이든 어떠한 디바이스든 큰 어려움 없이 제작하실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라고 해서 접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유니티 쓰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생산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가장 뛰어나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실 최근에 저희가 조금 이제 반성을 하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범용적인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무거운 느낌들을 많이 제외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하이엔드를 추구했던 건 아니었었어요. 사실 추구하고 추구하자는 마음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중을 많이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새로운 이제 이런 기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하이엔드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새로운 지금 목표 중에 하나고, 최근에 릴리즈한 아담 데모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저희가 어떠한 그래픽상에서 하이엔드를 추구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번째가 사실 오늘 조금 집중할 내용들인데요. 그 게임을 제작을 하고 사실 유료화까지 성공 수익을 내기까지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초기 기획부터 잘해서 서비스까지 완성을 지키면 성공적인 게임을 만들 수는 있고, 그게 또 뭐 자리 잡게 할 수는 있지만 많은 게임들이 사실 꼭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PC 온라인 시장만큼 모바일 시장도 사실 성공률, 제가 석세스 레이트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 10%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PC 온라인은 최근에 오버워치가 나와서 조금 힘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오버워치가 나기 전에는 탑10 게임들이 지난 한 2년간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사실 새로운 게임이 들어가기 어려운 시장이었고, 그다음에 작은 중소개발사들한테는 사실 더더욱이나 어려운 시장이었으면 지금 모바일도 사실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이런 유료화 모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애드를 그 동영상 광고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꽤 많이 한국에서 지금 자리 잡고 성과가 좀 있는 거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걸 플러스해서 조금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저희가 사실 준비한 게 그 분석 툴입니다. 그 분석 툴은 시간이 없는가 이제 조금 넘어갈게요. 분석 툴은 여기 보신 대로 분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유저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 분석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수익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그런 관련된 피처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터프한 시장이고, 온라인은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그래도 그 ARPPU 컨버전 레이트가 한 뭐 5% 정도는 되고, 실질적으로 돈을 내는 이제 유저분들이 $20에서 $30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모바일은 아직까지는 1% 미만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건 한국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 평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원데이 리텐션이라고 해서 실제 오늘 사실 인스톨을 하고 다운로드 인스톨을 하신 분이 다음 날 접속하시는 게 사실 온라인만 해도 한 35% 되지만 모바일은 평균적으로 25% 미만이라고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실 라이트한 유저가 많다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 그 일반 유저들이 팽 유저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2시간 정도는 플레이를 해야 사실 조금 더 스티키니스가 생기면서 컨버팅이 될 수 있다라는 통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바일 게임들 평균 플레이 시간을 보시면 원 세션당 30분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길어지는 게 장르마다 좀 틀리지만 MMO들은 뭐 MMO나 RPG는 그래도 1시간 이상들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특정 장르의 그런 게임 플레이를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임들 이외에는 사실 30분 이상이 사실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머물게 할 수 있을까가 또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저 애퀴지션, 제가 약간 쓰레기통 이미지를 사실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유저 애퀴지션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들이나 그 외에 세일즈 관련된 비용들을 실질적으로 ROI를 계산을 해보시면 사실 5%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적은 비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가 아마 개발자분들 많은 고민거리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스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든 NFTs 툴이 지금 현재 뭐 플랫폼 상관없이 다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뭐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네이티브로 저희 에디터상에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프로를 쓰고 계신 분들은 사실 당연히 받아볼 수 있는 기본 정보는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이제 넘버원 애널리시스 솔루션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유니티 애널리시스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사람들의 색깔을 이제 하얀색으로 해놨는데,
그 모니타이제이션 유료화 관련된 그 수익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저희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에 대한 유저들이 어떤 패턴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약간 다른 사람들 좀 넣어놨는데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티베이션이 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돈을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개발자분들, 기획자분들, 디자이너분들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 특정 게임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사실 만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정 이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저희가 해소해주면 그 컨버전이 될 수 있는지 페인 컨버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좀 해결해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뭐 이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이제 인사이트를 저희 툴을 통해서 받게 되시면 유저 애퀴지션을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게임에 인게이징이 되고 그 사람들을 저희 게임에 그 해당 게임에 후킹을 해서 이런 그 약간 포지티브한 그 유료화 사이클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예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프로 고객님들은 일단은 그 네이티브 상에서 디폴트로 오케이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해당 서비스하고 계신 게임들에 대해서 이런 지표들이 사실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관심이 많이 없으신지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외에 사실 밑에 정도가 더 있는데 일단 캡처되는 건 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해서 보실 수 있게 매트릭스 모니터링 데일리 베이스로 당연히 되고 있고요. 서비스하고 계신 게임들에 대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데이터를 익스트랙팅을 해서 분석하실 수 있게 기본 로그 데이터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거는 프로 고객님에 해당되긴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게임 디자인을 하시면 어느 스테이지별로 레벨별로 유저들이 상승하는 곡선을 그려 놓으시는데 그런 퍼널별로 어디에서 유저들이 좀 더 머물러 있고 어느 부분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지를 보실 수 있게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퍼널 애널라이저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게임 서비스 하시는 개발자분들은 BI 분석 툴을 다 따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 다 포함이 사실 되어 있는데 그걸 따로 만드실 필요 없이 유니티로 제작을 하셔서 애널리틱스 그냥 온만 하시면 기본적으로 다 제공되는 정보니까 여기서 그런 인사이트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세그멘트 빌더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룹별로 오디언스별로 또 저희가 그룹별로 패턴들을 분석하실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준비는 되진 않았지만 동영상 광고와 애널리틱스를 같이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돈을 IAP 그러니까 인게임 아이템 실제 펄체이스해서 그 하신 분들한테는 광고가 안 보이게 한다거나 실질적으로 그 구매를 안 하는 non-paying 유저 대상으로만 광고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툴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유니티를 생각하면 엔진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회사는 그 엔진을 베이스로 그 개발 환경을 좀 더 쉽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들까지 저희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약간의 서비스 회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즈랑 애널리틱스가 합쳐졌을 경우 충분히 그 어디셔널로 BI 툴을 작업하지 않으시고도 충분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원데이 리텐션이 뭐 평균의 목표를 한 30% 잡으시고 그 페잉 유저 퍼센트를 일단 시작은 1% 잡으시고 그다음에 플레이 타임을 하루에 뭐 세션별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시간은 최소 잡겠다. 그리고 에버리지 뭐 스펜딩은 뭐 한 최소 한 $10 정도 목표를 잡으신다고 했을 때 이런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거를 10%씩 뭐 리텐션을 10% 올리고 그다음에 페잉 유저의 어떤 퍼센티지 1.1%에서 1.5%만 올리고 그다음에 플레잉 타임을 2시간을 올리고 그다음에 에버리 스피드를 뭐 약간 깨진 것 같은 스펜딩을 조금만 더 늘린다고 하면 이게 단순히 매출이 2배, 3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계산에 따르면 지금 11배 이상이 오르는 걸로 지금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적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서 성공한 게임들 사례가 굉장히 사실 많은 상황이고요. 대부분 저희가 이런 사례들이 해외에서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내는 케이스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니티 코리아에서도 국내 작은 이제 인디나 스몰 작은 중소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테스트를 해서 저희가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여기서 끝나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어떤 BI 툴이나 다 생각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BI 툴을 제공하면서 사실 뭐 대단한 거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그 애널리틱스가 원 스텝, 투 스텝, 스텝으로 계속 이렇게 이발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정보를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바이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그 해외 시장을 나가실 때 그 디바이스 어떤 분포나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서 런칭을 하고 또 업그레이드 하실 때 또 참고하고 그 메이저 디바이스 매뉴팩처러들이 새로운 버전을 발표를 할 때 시장 분포가 어떤지 알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디바이스 상황에서 디바이스를 봤을 때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느 회사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삼성 아닌데요. 네. 샤오미하고 화웨이들이고요. 하지만 퍼센티지는 정확히는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신문 지상으로 그런 몇몇 리서치 회사들을 대상으로 어느 특정한 나라에서 몇 퍼센트 정도씩이다 정도의 정보들은 접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기초적인 인사이트로 해외 시장을 나가실 때 참고를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그 이상으로 사실 그것만으로 해도 그렇게 충분하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각 디바이스별로 또 모델들과 OS들 모두 다 틀려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타겟 마크를 잡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나가는 거가 안 가는 거 사실 큰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게임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한국 게임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해외까지 포함해서 한 12조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중에 사실 보시면 30% 이상이 사실 해외 시장에서 오는 사실 로열티라고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 시장 어느 정도 머추어되어 있고 경쟁이 사실 좀 심하다 보니까 해외 시장 눈을 돈을 보내지 많은 것 같고요. 그 글로벌 시장을 봐도 그 사실 아직 콘솔이 꽤 커요. 콘솔이 꽤 큰 시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모바일이 사실 지금 그래서 한 50% 이상까지도 지금 차지할 정도로 모바일이 큰 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디바이스 인텔리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인텔리전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게임을 런칭을 하실 때 업데이트를 하실 때 기본적인 스펙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뭐 시장 확장하실 때 당연히 참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실 준비 중에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게임의 어떤 경험들까지 저희가 포함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모바일 디바이스만 저희가 국한하지만 요 다음 스텝으로는 VR 시장까지 VR 하드웨어들 그다음에 디바이스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들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분포도 포함하실 수 있는 내용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요거는 저희 시장에서 제가 얻은 자료예요. 뭐 탑5 뭐 나라 정도 고르시면 당연히 뭐 미국은 80%가 뭐 애플하고 삼성, LG 이런 애들일 거고 뭐 한국은 당연히 삼성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중국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하웨이나 샤오미 같은 중국발 그 디바이스들이 어느 정도 산점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정보로 사실 많이 참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정보로 가서 실패한 케이스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의 특화된 퍼블리셔들 시장 마켓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퍼블리셔를 만나지 않으시고 사실 원빌드로 나가셔서는 사실 실패하는 케이스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쿼터리 베이스로 저희 나름대로 만든 게임스 바이 더 넘버스라고 하는 게임 백서를 이제 발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당연히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까 보여줬던 마켓에서 보여드리는 평균치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 저희가 좀 소장해서 심플백스를 릴리즈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분들 위해서 저희가 뭐 한글화는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웹에다 올려놨다 아무도 안 보시는 것 같아서 뭐 이메일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보내드리고 지금 커뮤니티도 올려드리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만큼 많이 또 올려서 보라고 이제 저희가 디스트리뷰션 하는 만큼 또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까지 저희가 아마 그런 소통을 하지 않아서 채널들이 활발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리치하는 만큼 정보들을 많이 획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정보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 지금 도움만 되면 서머리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뭐 당연히 아실 것 같긴 한데요. 탑5 컨트리가 지금 전체 모바일 게임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머릿수가 많으니까 보시면 중국이 31%고요. 한국은 정말 넘는 것 같은데 2.5%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은 또 사이즈가 크니까 11%. 근데 또 의외로 브라질이 굉장히 지금 큰 시장이고요. 그래서 뭐 디바이스별로 봤을 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사실 핫하게 뜨는 데가 인도 같아요. 아마 인구수도 있고 기본 테크놀로지들 베이스도 또 완전 뛰어난 나라다 보니까 인도가 좀 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iOS랑 안드로이드의 나라별로 이제 분포도 그 디바이스 분포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분포라고 하면은 그만큼 저희가 게임에 인스톨된 게임의 숫자에서 이런 정보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만큼 각 나라별로 그 인스톨된 베이스라고 게임이 인스톨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그 유저들이 다운로드 받은 숫자라고 추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베이스로 쓴 건 11억 다운로드였기 때문에 이종 이상으로 제공하는 데는 사실 없으니 믿을 만한 신빙성 있는 데이터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iOS랑 안드로이드 분포를 보시면 당연히 머릿수가 많으니까 iOS가 뭐 런리지 얼마 안 되는데 차이나가 굉장히 크고 차이나 뭐 US, 브라질, 러시아 수준으로 가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중국이 크죠. 근데 사실 같은 1등인데도 퍼센티지 차이가 조금 있고 같은 2등인데 퍼센트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한국이 굉장히 크다고 하지만 뭐 여전히 작은 상황인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작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애플이 사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가 사실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여기 참지는 않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가 90%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고 있는 2년 전에는 사실 안드로이드가 75%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US, 미국, 브라질, 러시아, 재팬, 멕시코, 코리아, 뭐 터키 순으로 저희가 봤을 때 빠는 절대적인 수치고요. 그 안에서의 분포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놀라실 수는 있어요.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금 iOS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로컬에 있는 그 많은 그 약간 프래그멘트된 그 안드로이드 시장 때문에 사실 굉장히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다음에 뭐 브라질도 큰 편이고, 근데 딱 재미있는 건 재팬은 딱 반반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뭐 당연히 지금 92%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높고 터키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뭐 원빌드를 준비를 하시거나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해 준비를 하실 때 사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실 국내는 안드로이드인데 사실 해외는 iOS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본 시장을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참고해서 런칭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 디바이스에 그다음에 OS만 가지고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저희가 다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봤어요. OS 모델별로 보시면 그 안드로이드 최근에 나왔던 6.5X는 사실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올 4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 데이터고요. 그리고 오히려 작년에 나왔던 뭐 재작년에 나왔던 키캣이나 아직 5.X가 여전히 사실 지금 꽤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이고 나라별로 사실 다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서머리만 넣은 건데요.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최신폰 쓰진 않으시나 봐요. 안드로이드는. 근데 사실 여기 담지는 않았지만 iOS 같은 경우에는 최신에 나왔던 버전이 전체 한 30% 이상 좀 차지할 정도로 그래서 그 폰을 쓰시는 분들이 약간 패턴이 틀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애플 쪽 제품 쓰시는 분들이 조금은 하이테크신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바꾸시고 굉장히 최신 폰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드로이드는 전체적으로 좀 범용적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OS 업그레이드 부분도 조금은 늦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iOS 내에서도 그 아이폰하고 아이팟 터치랑 아이패드 분포를 좀 나눠놨어요. 이것도 나라별로 사실 틀리긴 하지만 요거는 전체 글로벌 서머리인데 한국에서는 아이패드 비중이 높진 않아요. 제가 따로 봤었을 때는 아이패드가 5%가 되진 않았고 아이팟 터치는 거의 없었거든요. 0점대였는데 글로벌로 봤을 때는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어느 정도에도 60대 한 30 정도 나머지는 아이패드인 거, 아이팟 터치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좀 나눠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다시 제품 이제 제조 모델별로 다시 나눠봤을 때는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런 분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이폰 6가 나온 지 한 1년 조금 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6 기준을 보면 그래도 꽤 많이 최신 폰들이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 골고루 분포가 사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이폰을 쓰면서 아이패드는 사실 세컨 디바이스로 사실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바꾸는 편은 아니어서 아무래도 아이패드가 약간 세컨 디바이스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 업그레이드 좀 늦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삼성이 한국에 있어서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성이 그 많이 포션을 잃은 거야?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여전히 넘버 원이에요. 전체 글로벌 마켓을 봤을 때는 그 여전히 33.2%로 넘버 원이고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 지금 엄청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6.9%로 샤오미, 그다음에 화웨이가 6%, 그 LG가 사실 많이 뒤쳐졌어요. 그래서 4.7%. 근데 나머지 44.9%에는 모델이 한 1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44.9%가 정말 100개 이상의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눠 먹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시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50%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알람이 될 수 있는 사실 정보인 건 맞고요. 두 번째는 나라별로 좀 보시면 그 US에서는 뭐 삼성이 여전히 높고요. 그리고 뭐 EU에서도 삼성이 높은 편이고 한국은 당연히 높고요. 근데 여기 차이나에서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삼성이 사실 9%대로 사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삼성이 주력으로 하는 나라가 사실 좀 중국하고 인도인 걸 알고 있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들리는 상황이어서 인도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니티에서 저희가 중국 시장 진출을 해서 저희도 이런 중국의 디바이스들 프리 인스톨 스토어를 갖고 있는 디바이스들하고 사실 많은 이제 플랫폼 관련된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너무 저가의 사실 고퀄리티의 제품들 너무 많이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뭐 애국심 이런 건 아니지만 시장만 바라봤을 때는 사실 중국에 있는 그런 사실 뜨고 있는 이런 제조 업체들이 제공하는 저런 시장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국에서 점유율 자체를 20% 이상 잡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하웨이도 한 20% 이상 잡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대대적인 마케팅 투자하고 런칭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저는 들어서 아마 중국 시장을 준비하시는 분은 올 말쯤 되면 또 이 시장이 판도가 바뀌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쿼터리 베이스로 다 릴리즈하는 정보니까 그때 필요하실 때 정보를 보시면 아마 판단하시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바이스 인텔리전스는 사실 제가 여기 시간이 30분이라 그래서 한 100장짜리 준비했다가 잘라서 지금 30장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제가 말이 이렇게 빠를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긴 아쉬우니까 디바이스 인텔리전스가 갖고 있는 정보도 조금 더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디바이스 스펙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벤더들, 뭐 모델들,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별로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나라별로 장르별로 조금 더 어느 디바이스가 조금 더 워킹을 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OS 어답션 아까 보셨던 그다음에 하드웨어 트렌드도 저희가 트렌드 레포트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픽스 프로세서 스펙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메모리 사이즈, 뭐 CPU, 그다음에 스크린 사이즈랑 스크린 레졸루션과 덴시티까지 다 참고를 해서 접근하실 수 있게 사실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뭐 제가 런칭한 게임이 어느 장르다라는 걸 특정해서 집어넣으신 마이 앱과 그 제 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장르 평균과 비교해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커버리를 가지고 있는데 마켓에서 뭐 50% 커버리지 갖고 있는데 제 게임이 전체 시장에서 아니면 특정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커버리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비교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좀 더 스펙을 낮춰서 갈 건지 아니면 시장 확장을 좀 조금 더 커버리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장르 그로스 레이트라고 해서 전 세계 시장의 장르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또 볼 수도 있게끔 저희가 디바이스 인텔리전스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슬라이드 보시면 왼쪽에 이제 이미징을 보시면 그 하나의 그 화면 그 스냅샷을 좀 첨부를 했어요. 저희가 타블로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편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하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타블로가 그 보기는 조금 흉한데 사용하기는 조금은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그 하늘색 부분을 보시면 하늘색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측정한 어떤 모델들이 어느 정도 커버리지를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조각 사실 나와 있어요. 물론 저거를 다 숫자를 계산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다 엑셀로 받아서도 보실 수도 있고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뷰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런칭하기 전에 그다음에 아니면 뭐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할 때,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나가려고 할 때,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장만 타겟으로 하려고 할 때 충분히 디바이스 인텔리전스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커버리지를 목표로 잡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업데이트 스펙이나 이런 것도 조정을 물론 갑자기 조정하기 힘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조정들을 통해서 목표치를 좀 높게 설정해서 그 런칭을 해서 조금이라도 성공을 할 수 있게끔 한 걸음 나가실 수 있게 좀 도움이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Q&A 받아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라이드 100장 준비했다가 30분이라 그래서 사실 일부러 줄였어요. 괜히 줄였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혹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인텔리전스나 LTV 쪽 관련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성의껏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OS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저희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기획자들이 근데 말씀해주신 그런 디바이스 정보, 어떤 특정 계열사의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그 버전이 기획자나 개발자에게 어떤 식으로 좀 연구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지 실질적으로 예시나 이런 부분을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OS만 보시면 사실 OS 자체만은 사실 너무 커버지가 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뭐 안드로이드나 그다음에 이제 크게 아니면 iOS나 두 가지만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중국이 7대 3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러면 제가 iOS를 런칭하니까 7% 전체 100에서 70%의 파일은 당연히 내가 타겟으로 잡고 들어간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70%를 다시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보면 제 게임이 그 커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닌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조사별로 굳이 뭐 하웨이가 몇 퍼센트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웨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안드로이드 내에서의 다시 포션이 또 있고요. 그 하웨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또 모델도 또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은 그 모든 사실 디바이스를 커버하기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들이 있어요. 메이저들이 있고 그 메이저들을 사실 합쳤을 때 전체 70%에서 50% 이상은 내가 그래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전체 마켓을 10% 보고 들어가는 거랑 50%를 들어가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 풀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한 정보를 드리는 거고 사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 60%다라는 거 보면 최신의 뭐 S7이나 S6 정도만 바라보고 들어가셔도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게임이 서비스 되는데 큰 문제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중국이나 인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막상 그 한국 시장에 맞춰서 만들었던 예를 들어 200메가 이상 되는 게임들을 런칭을 하게 되면 반 이상이 돌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때 가서 사실 그 갑자기 스펙을 줄이시면 또 그래픽 퀄리티도 떨어지고 전체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가벼워는 지겠지만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은 퀄리티로 사실 런칭을 하고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원 유니버셜 빌드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특정 마켓을 어느 정도 엄두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켓에서도 여기는 정말 인도 너무 큰 것 같아라고 해서 런칭을 하셔도 막상 인도 시장 뒤져보면은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거 반밖에 안 되거든요. 한 2년 전 모델들이 지금 사실 서비스가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램 사이즈도 1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당연히 돌아갈 게임들이 대부분 안 돌아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때 나가서 그때 런칭 한 3개월 준비해서 런칭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게임을 만들 때 그런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타겟을 잡고 개발을 하실 때 조정을 하시면 어쩔 하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 또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매뉴팩처러들이 업데이트를 할 때가 있고 새로운 버전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있을 때가 있고 마이너한 업데이트가 있을 때가 있는데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할 때는 사실 그 추이를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저 풀 자체가 사실 제가 70% 보고 들어갔지만 10% 5%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와이드한 인사이트를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사실 이게 100% 정확한 데이터냐라고 하시면 그건 아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니티로 만들어진 게임과 앱에서 저희가 디바이스 정보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11억 다운로드를 베이스로 사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 어떤 리서치 회사도 이 정도의 베이스를 가지고 사실 샘플링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기껏 해봐야 한 10,000개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신빙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믿을만은 하긴 하지만 100% 정확하진 않아요. 한 90% 이상은 어느 정도는 신뢰도 갖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정보들은 그 LTV 플러스 알파로 디바이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그 에디터 상에서 언론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 더 체크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약간 재미없을 수는 있었는데 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그 유니티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디바이스 인텔리전스나 LTV 관련해서 저희 쪽에 문의 있거나 하시면 저한테 직접 연락해 주셔도 되고 저희 이제 오픈되어 있는 통로 통해서 연락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